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기 임기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도 시진핑 주석과는 그야말로 끈끈한 브로맨스를 드러냈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두 나라가 앞으로 더 밀착 공조에 나서는 건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수교 75주년을 맞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습니다.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와 무역, 투자, 에너지, 인적 교류 등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동안 서방의 제재로 곤란을 겪었는데 중국이 버팀목이었죠. 푸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중러 간 무역 규모가 60% 이상 급증했다며 양국 간 밀착과 공조를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도 라오펑요, 오랜 친구라고 부르며 환대했는데 중국이 러시아와 손잡고 공평과 세계 정의를 지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总统一致认为，要积极寻找两国利益汇合点，发挥各自优势，深化利益交融，实现彼此成就。 미국 등 서방 진영을 상대로 그야말로 끈끈한 스킨십을 보여준 건데요. 자, 이번 만남에서 파리올림픽 기간 휴전 요청을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했느냐도 관심이었죠. 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인정하고 각 당사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토론하는 국제 평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 신형 안보 프레임을 구축하자는 내용인데요. 푸틴 대통령도 긍정적입니다. С Цзиньпинем подробно обсудить весь комплекс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вестки дня на неформальной встрече сегодня вечером. Безусловно, я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проинформирую председател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итуации, которая складывается вокруг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네, 한편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6년 만에 관세 전쟁에 나선 모양새인데 중국도 미국이 이성을 잃었다고 표현하면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4배 높여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이 전기차용 배터리와 태양전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의료용품과 크레인 등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분야까지 고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는 설명인데요. 11월 대선을 앞두고 6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세게 대중 관세 압박 정책에 나선 것입니다. 중국 외교수장은 미국이 이성을 잃고 중국을 탄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美方不择手段打压中国，并不能证明美国的强大，反而暴露出美方已丧失自信，乱了方寸。 미국은 여기다 커넥티드 차량도 규제 대상으로 올릴 예정인데요.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경제적 피해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전기차의 경우 미국 수출 차량은 연간 2,000대 미만이고 태양광 셀 역시 미국 수출량은 중국 전체 수출량의 0.1% 수준입니다.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 등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을 필두로 유럽이 따라 나설까 봐 우려하는 겁니다. 중국은 현실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기보다는 11월 미국 대선을 지켜본 뒤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做法不仅挡不住中国前进的步伐，反而会绊倒自己，还将拖累全球经济复苏和绿色转型。 이번 주 초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외교수장인 왕이 주임을 만나고 왔는데요. 한중 관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이 왕 부장은 조 장관을 보자마자 친한 친구를 만난 듯
손을 꼭 잡고 어깨를 감싸며 친근감을 드러냈는데요. 10년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던 두 사람은 민감한 주제를 포함해 양국 사이의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실으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조 장관은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이 방문을 위한 방문에 그치지 않고 양국 간 얽혀있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서 한중 관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도록 물꼬를 트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회담과 만찬까지 4시간 넘게 한중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핵 문제, 그리고 공급망 협력, 고위급 교류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기로 합의했고 공급망 이슈 역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북핵과 대만 문제 등에서는 입장차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어제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본 입장은 여전히 중국을 두둔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됐고 또 왕주임이 연내 방안을 약속한 터라 현재로서는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불씨를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중국의 동물원에서 멸종 위기 중인 시베리아 호랑이가 20마리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초에 중국에 반환된 용인푸시 푸바오가 곧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 그 밖에 중국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중국 안후이성 푸양시의 동물원에서 중국 국가 1급 보호동물인 시베리아 호랑이 20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 동물원에선 최근 5년간 아프리카 사자 2마리, 기린 3마리는 물론 이 흑곰과 원숭이들도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1년 5월 개장했고 전체 면적도 이 486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동물원인데 이 경영권 분쟁으로 운영난에 휩싸인 겁니다. 결국 동물들은 굶주림과 목마름 등으로 죽었는데 사육시설로 허가도 받지 못해서 동물들은 작은 철제우리에 갇혀 사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북서부 깐수성에서 대규모의 모래폭풍이 또다시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변하고 가시거리가 채 100m도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는데요. 중국 최대 밀 생산지인 허난성에서는 초속 40m의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서 농작물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국 북부에서는 태양 폭풍이 이어지면서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이 연이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16만 팔로워를 거느린 대만의 왕홍 인플루언서가 타이베이 시내에서 돈뿌리기 행사를 했는데요. 살포 금액은 400만 원 정도였는데 3천 명이 모여든 가운데 작은 스프레이건으로 지폐를 살포하면서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여러 사람이 넘어져 다치기도 했는데 장난감 위조 지폐가 다수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판다보호연구소가 어제 용인푸시, 푸바오의 생활 영상을 또 공개했습니다. 잘 먹는 것은 물론 사육장에 나가 산책을 즐기는 모습도 담겼는데요. 이 센터 측은 냄새와 소리로 이웃 판다들과 교류하며 단체 군집 생활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며 곧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